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이 속도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상당히 힘이 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윗골이 살짝 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지수 대비 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외국인 자금 코스피에서는 좀 이탈했거든요. 그런데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순매수했던 종목 중에 SKC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순매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는 오버행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나갔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순매수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는 대체적으로 ETF 유출과 유입 관련해 가지고 ETF 자금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윗꼬리가 단 모습에 있어서는 사모펀드의 이 매도세가 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교환 청구 관련된 부분, 이게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규정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 교환 청구 행사했을 때 이거 공시 의무 대상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공시를 했을까? 공시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공시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벌점 부과나 아니면은 위반에 대한 제재, 이게 없습니다.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고의 대상은 됩니다. 제가 그 내용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잔여 물량이 어떻게 이 매도되어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레벨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전고점 12만 8천 원대 라인 이거 뚫었을 때 살짝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위로 올려두는 모습,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영향, 이걸 무시 못하겠죠. 최근 들어서 SKC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있어서는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하고 유가 상승하면서 이 종전 기대감 후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후퇴되는 이런 모습들, 다 유가 상승이 촉발한 거고요. 유가 상승은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 전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시장은 주식 투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얘기보다는 좀 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사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기사 내용에 틀린 내용이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 교환 청구를 했고, 교환 청구한 물량이 얼마고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수익 구간이니까 이제 평가 차익 구간이 열리면서 교환 행사했다, 그리고 시장에 매도될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맞죠. 그리고 교환 청구를 했으면 시장에 매도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SKC 교환사채의 발행 이자가요, 표면이율 0%입니다. 이자도 하나도 안 받는 채권을 왜 투자를 했을까요? 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함이죠. 교환을 하고 나면은 이 시장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했을 때는 교환 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인데 시장의 주가가 15,000원이다. 이럴 때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만 원보다 낮은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교환 청구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서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발견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이렇게 쓴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다만 시장에서는 오버행 부담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EB 교환권, EB가 익스체인저블 본드라고 해가지고요, 교환사채 말하는 겁니다. 교환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SKC가 보유한 자기 주식입니다. 신주 발행이 아니에요. 신주 발행이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늘어나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거 전환사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해당이 되고요.
교환사채는 신주가 안 늘어나요.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 뭐라고 써있냐면 이비 교환권 행사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 기사를 쓴 이 기자분이 진짜 모르고 썼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더 만들기 위해서 썼는지 의심이 되는 항목이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비 교환권 행사한다라고 해서 신주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SKC가 가지고 있는 SKC의 보통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자사주 의무적으로 이제 소각하거나 처분해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25년도 작년에 발행했던 교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사채 투자자들 덕분에 SKC가 시간을 번 것도 있어요. 자금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이 SKC의 교환사채 발행이나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한다, 이 부분에서 자금 수요를 해주는 곳, 이곳도 돈 벌어가야 됩니다. 돈이 들어올 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이 나갈 때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 하시는 거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하지만은 회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수혈해 준 곳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기여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익 나가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회사 욕하고 투자자 욕하고, 이거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버텨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수익 나가지고 수익 실현 하겠다라는 것이고, 큰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큰 자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공시가 따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 공시가 왜 나오느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항목이에요. 신고 의무가 돼 있습니다. 의무 항목. 여기에 4항 2호를 보시면은요, 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 누적적으로 만약에 100분의 1 이상인 때 1% 넘어갈 때입니다. 최근 들어서 SKC 교환 청구되는 물량들이요 2% 넘어가고 1% 넘어간 겁니다.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1%가 넘어가다 보니까 신고 대상이고, 이것 때문에 공시를 강제하지는 않는데, 회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될 때는 왜 그러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투자자들 중에서 선수라고 불리는 투자 매매 주체가 누가 있죠?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인데,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년에 교환사채 발행했던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SKC 해외 NDR도 하고 다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얘네들 지금 평균 단가 10만 원 초반이잖아. 그리고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교환 청구 나오고 공시까지 해줬으니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 아닐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왜 또 찬물을 끼얹는 공시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요, 조금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 해외 투자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이런 과정의 공시를 보고 매수 유인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행 주식수 총수 대비해 가지고 1%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신고 의무 대상이에요. 이거 거래소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시 같은 경우는 규제하지는 않지만은 권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공시까지 했으니 회사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 오픈한다, 뒤로 몰래 하는 거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들도 되는 거죠. 예전에 에코프로가 이 교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환 청구 관련해서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신고 의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벌점 부과나 뭐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 거의 뭐 절반 정도 튀어나왔잖아요. 이 물량이 신주가 상장이 되고 6월 8일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유상 신주가 상장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교환 물량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갑니다.
교환 물량은 그대로인데 신주 상장 물량은 늘어난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C 투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입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다시 말해서 제가 장중에 브리핑 드리는 내용, 모니터링 해드리는 내용,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볼 겁니다라고 하는 저의 투자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 공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죠.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꼭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앱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글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 알림이 갑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그리고 공지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어떤 종목을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 나갔는지, 그리고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린 다음에 편입 이후 매도할 때까지 몇 % 수익을 만들어 갔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기록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하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SKC라는 종목이 있는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도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무료 컨텐츠는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하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글 한 달 동안 다 읽어보시고 무제한으로 활용하시는데 월에 5만 원입니다. 월에 5만 원으로 저 벤자민의 인사이트, 그리고 저와 벤자민이 추천드리는 종목들, 제가 장중 브리핑 드리고 모니터링 해드리는 내용들, 이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혼자 투자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서치하고 정보 찾아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의 이 정보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 네이버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띄우고 이 문자 보내면은 무료 종목 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실제 공신력 있는 플랫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 정보가 될 만큼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한 달 이용해 보시고 그냥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결제하시고 네이버에서 해지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SKC 관련해서 저 벤자민 계속 투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규 추천 종목들도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